무슨 얘기냐면 지수 로그 방부등식인데, 먼저 우리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면, 너는 치역이 0보다 크죠, 그죠? 얘는 치역이 0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고요.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즉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1대1 함수의 특징은 뭐였냐면, 함수값이 같으면 그 x값도 같다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였지. a의 x1이랑 a의 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1대1 함수의 특징이거든. 함수값이 같으면 x좌표도 같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1대1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점근선이 있어서 임의의 어떤 k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과 만나는 점이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어떤 함수값이 될 수 있는 x좌표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1대1 함수가 아닌, 예를 들면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 x제곱 같은 함수가 있으면 얘는 는 k를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점이 두 개가 있죠. 즉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방정식을 풀어낼 때 그러면 이걸까에 대한 결정을 늘 했어야 됐다면, 지수함수 쪽에서는 너의 함수값만 같다면 너끼리 같다라는 게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죠. 자, 얘는 치역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없지만 얘는 정의역이 0보다 크다라는 이러한 진수 조건이 있었어요. 크다 0. 그리고 역시 1대1 함수이죠. 1대1 함수라는 조건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밑이 a인 로그에 대해서 로그 값이 같으면 x 값도 같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로그 함수라는 녀석도 이렇게 생겼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너에다가 는 k를 갖다 그었을 때 만날 수 있는 점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부등식을 해결을 할 때 우리가 밑을 일치시키면 지수끼리 같으면 되고요. 얘도 밑을 일치시키면 이 진수끼리 같으면 되더라. 요게 방정식의 기본이에요. 방정식 기본. 그러면 부등식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달라졌었냐면, 역시 지수함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한쪽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경우가 두 가지였죠. x1이 x2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거꾸로 x1보다 x2가 더 클 수도 있었죠.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얘는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제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였죠. 로그 a의 x1 로그 a의 x2, 동일한 방식으로 대소관계가 이와 같이 정해졌었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함수값의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 더 컸는데 이 x도 왼쪽이 더 큰 거, 즉 부등호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유지 너가 a가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였고, 자, 이 경우가 부등호가 역전이 되는데, 부등호 역전 그때 a가 0과 1 사이였고, 이때는 감소함수였기 때문이죠. 너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 상식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a의 x승이라는 녀석을 내가 치환을 했을 때 이제 치역과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로그 ax, 요 로그 방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진수 조건에 따라서 마지막에 해를 결정할 때 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치환 시 영향을 주고요. 이 부분은 방부등식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예컨대 뭐 이런 거였지. 우리가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로그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x 빼기 1 무슨 뭐 더하기 로그 뭐라고 할까? x 플러스 1 너가 작거나 같다 뭐 3이다 뭐 예컨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정해졌을 때 내가 원래는 너랑 진수끼리 곱해서 너를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주고 작거나 같다 3인데 너는 로그 2의 8이죠. 그럼 이제 밑이 1보다 크니까 너랑 비교를 할 때 왼쪽이 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 부등식 자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지 않고 진수 조건에 따르면 너도 0보다 커야 되고 너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또 1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요게 조건이 같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너랑 동시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방부등식은 이 진수 조건 때문에 실수가 간간히 나오고 이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치환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4의 x승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2는 0. 자,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너를 풀어달라고 하면 지금 지수함수 형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하겠죠. 너를 t라고 치환하면 t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럼 치환을 했을 때 식 자체는 이렇게 나와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그럼 여기서 t에 관한 실근이 두 개가 나오지. t는 이제 2랑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t가 될 수 있는 거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x는 뭐 1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풀어 나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치환을 했을 때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범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환 중에 약간 독특한 애들도 있었어. 이런 형태 기억나나?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같은 거를 t라고 치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진행 정신 차려. 자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까? 그럼 너는 빼기 2 빼기 1는 0. 자 이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치환을 해서 풀 수가 있는데 요런 거를 이제 통으로 치환하죠. 이때는 그지? 얘를 t라고 치환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었죠? 요걸 통으로 치환하면 범위가 조금 다르죠. 그죠? 어때요? 2보다 크거나 같았죠. 뭐 때문에? 산술기하. 그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에 따른 절대부등식 때문에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곱한 게 이제 항상 1이 되죠. 그래서 2 루트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너를 t라고 놓으면 이 부분은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식 다 정리해 보시면 사실은 이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요거 2 앞에 붙여줍시다. 이거 안 맞네요. 개수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는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요걸 이제 다시 풀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t 값이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1과 3인데 이와 같은 범위에 따르면 너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t는 3인 거죠. 근데 t는 누구였냐면 요거 전체였으니까 다시 한번 요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돼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풀려면 다시 한번 2의 x승을 또 치환을 할까요? 이번에는 s라고 치환할까? s 더하기 s분의 1이 3인 거니까 양변에다가 s를 곱해서 식 정리 s제곱 마이너스 3s 플러스 1은 0. 보시다시피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아요.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x값을 구하고 싶다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쓴다. 그러면 s라는 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3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니까 5 되나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근데 s는 요거를 치환한 거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0보다 커야 되니까 다시 너가 2의 x승이니까 2의 3 더하기 루트 2의 3 마이너스 루트 양변에다가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주시면 x는 두 개 나오죠? 로그 2의 2분의 3 더하기 루트와 로그 2의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까지 요 정도까지도 내시는 충분히 조금 마지막에 근해 공식까지 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답을 낼 때 서술형으로 낼 만한 그런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할 때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범위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2보다 커 나갔다라는 특이한 범위가 있고요. 요건 어떨까? 이거를 치환하는 문제도 있거든. 봐봐. 우리가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형태가 아니라 이런 거를 치환해서 풀 때도 있어요.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 너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이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요 정도까지도 치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거 치환하면 어떻게 될까, 순간? 약간의 수학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면 x값의 변화에 따라서 t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면 되거든. x값이 많이 커지면 t는 어디로 가요? 점점 t는 커지죠, 그죠? 한없이 커지죠. 왜? 얘가 한없이 커지고 얘는 0으로 가니까, 그지? 그럼 t가 한없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다가가면 일단은 얘가 어디로 가요? 2x승은?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한없이 작아지니까 얘는 0으로 다가가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떨까? 2의 마이너스 x승은 한없이 커지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즉 t의 범위는 사실은 실수 전체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냐면 선생님이 요거 그래프 두 개 그려줄게요. 봐봐.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랑 그 다음에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 요거 그래프 그리는 법을 알려줄게요. 얘는 사실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두 함수를 더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봐봐. 우리가 2의 x승 먼저 그려주고 2의 마이너스 x승을 그려주고 나면 우리가 정확하게 너의 사이로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것의 중점들을 연결한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누가 되냐면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요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죠? 두 점을 연결해서 중점, 연결해서 중점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을 할 때도 쓰입니다. 함수에 서로 더한 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더한다는 거는 사실은 평균을 내서 중점을 연결하고 그냥 다시 두 배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어떤 함수에다가 두 배를 한다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지,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두 배를 하기 이전에 대충의 모양새는 나오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그냥 크기만 두 배로 늘리면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얘도 비슷한데 함수를 서로 뺀 값을 관찰하기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너를 이렇게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평균 낸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두 배를 한다 라고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가자는 거야. 그럼 2의 x승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그래프 두 개 있으면 되거든. 자, 2의 x승이 이렇게 생겼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너에 대해서 원점 대칭시킨 함수죠. 맞아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을 시켜보면 얘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와요. 그지? 너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예요.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중점들을 연결을 해봅시다. 너와 너의 중점은 정확히 원점이에요. 그래서 0,0을 지나가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여기 2의 x승 쪽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모습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그지? 나머지 이쪽이겠지? 왜? 어차피 이 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에다가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면 너가 2의 마이너스 x, 너가 2의 x로 바뀌고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전체에다 마이너스 붙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2배를 한 함수가 바로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빨간색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초록색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그거를 2배를 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다? 요 t값의 범위라는 거는 실수 전체에 걸쳐서 정의가 되고요. 얘는 정확하게 2를 기준으로 0,2를 지나고 양쪽에서 이렇게 대칭 함수 모양이 나오죠. 얘는 이제 우함수, 얘는 기함수가 나옵니다. 됐죠? 자, 문제 봅시다. 문제를 볼게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번 문제보다 조금 쉽게 구성을 했고요. 문항수는 20개 얼른 풀어봅니다. 자, 1번부터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10알파를 구해봐라. 이런 게 이제 지수 방정식 아주 베이직한 문제죠.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3 곱하기 3의 x승, 너가 3의 x승 더하기 54,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 법칙 이용해서 쪼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건 나중에도 계속해서 쓰이는 방법이니까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나요? 2 곱하기 3의 x승, 너가 54니까 x는 3이 되겠죠? 이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조금 이거보다 이제 어렵죠. 자,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 밑줄 두 근의 차이가 1.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두 근의 차이를 준 경우에는 함수의 도입을 어떻게 주죠? 예를 들면 2차 함수야. 근데 두 근의 차이가 1이래. 그럼 뭘 이용하죠, 보통? 뭘 이용해? 두 근의 차이 공식 뭐 이런 거 이용하나요? 근각계수의 관계. 보통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두 근을 알파랑 알파 플러스 1로 놓습니다. 이렇게 두 개 대입해서 풀어내는 게 제일 편해요. 특히 얘 같은 경우.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4의 알파승 마이너스 3의 곱하기 2의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k는 일단 0이고요. 그 다음에 4의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알파 플러스 3 더하기 k는 0이네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두 개를 쓴 다음에는 요 식의 구조는 1번에서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변을 서로 빼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게요. 얘는 4 곱하기 4의 알파니까 3 곱하기 4의 알파가 되고요. 마이너스 3에 너가 2 곱하기 2의 알파 플러스 2니까 그냥 2의 알파 플러스 2가 남습니다. 는 0 되는 거 보이죠? 양변을 2의 알파승으로 나눠줄게요. 3도 나눠줄까? 그러면 2의 알파승 빼기 2의 제곱만 남는다. 는 0. 보시다시피 알파 값은 2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의 실근은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지 않고 우리는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지수 형태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양변이 A의 X승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밑을 일단 일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밑을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좌변은 4, 그 다음에 넘기면 우변은 2짜리니까 밑을 우리가
2짜리로 통일을 할게요. 2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 너는 이항시킨 거죠? 2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너랑 이제 같으면 되죠? 2로 나눠주고 이항시켜 보시면 x제곱 너가 원래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4x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5는 0 x값 이렇게 5랑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둘의 곱은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오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실근을 직접 구해서 뭔가 요 대입해서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실근을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잘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구하고 싶어. 2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알파. 일단은 뭐가 눈에 띄냐면 둘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어요. 서로 역수관계라는 관찰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지수가 이제 서로 마이너스니까 역수관계 있죠. 주어진 요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니까 알파를 대입합시다. 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역수관계에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양변을 2의 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눠봅시다. 그럼 좌변은 2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너는 2가 남고요. 너는 2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식변형 이렇게 오는 거 이해가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2의 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눠준 거야. 그럼 너는 원래 4의 알파 마이너스 1이 2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2의 알파 마이너스 1을 2의 알파에 나눠주니까 2가 됐고 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넘길게요. 2의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알파 2가 나오죠. 자, 요 값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제곱을 해서 너를 편의상 t라고 논다면 사실은 t 더하기 t분의 1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주어진 거는 t 빼기 t분의 1을 준 거예요. 너가 2일 때 얘를 구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제곱하고 양변에다가 4를 더하고 다시 루트를 취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음의 눈으로 해보면 제곱하면 4 더하면 8 루트 취하면 2 루트 2가 되겠네요. 이해가요? 이 정도 식변형은 수학상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상 쪽에서 많이 나왔던 형태들 지수 로고 쪽 하면서 특히 지수 쪽 하면서 역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하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5번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 정확하게 오래요. 양수 a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a의 2x승 마이너스 7 a의 x승 더하기 3는 0.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근의 합이 5라고 했죠. 두 근의 합 불편이상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씁시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근이라는 거는 x에 대한 두 근이죠. 그죠? 이 식은 x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치환을 해서 풀죠. 이만큼을 t라고 치환을 한다면 t는 일단은 0보다 커야 되고 식 정리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3는 0이 됩니다. 자, 너의 두 근이라 함은 이 2차식의 두 근을 t1과 t2라고 한다면 각각 t1과 t2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원래 a의 x승이 t니까 거기에다가 너의 실근인 알파 그 다음에 베타를 대입한 a의 알파승 a의 베타승 이런 식으로 각각 써주시고요. 얘네를 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두 근의 곱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너는 곱한 거 결론 t1 곱하기 t2는 너는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이고요. 이 값이 5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곱이 3이니까 우리는 a는 3의 5분의 1승이 나오겠죠. 답은 2번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되 치환한 이후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식을 꼭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거를 쓰면 이제 식 정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실수가 덜하다. 머릿속으로 대충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넘어간다. 6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얘도 이제 치환해서 푸는 문제인데 아까 선생님이 요거를 치환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치환해야 되는지 얘기했죠. 그죠? 6번 풀어보세요. 통째로 치환을 해서 일단은 식을 한번 써주시고요. 다시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는 너 이런 식으로 놓고 걔를 다시 한번 식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요거 이제 x라고 놓으면 식 자체가 이렇게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x가 마일이나 3이 나오는데 너는 분명히 2보다 커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3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럼 이제 식 다시 정리하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는 3 양변에 2의 x승을 곱해주시면 4의 x승 빼기 3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1는 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너를 이제 다시 t라고 놓는다면 t는 0보다 크고요. 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의 두 근이 t1, t2라고 했을 때 원래 치환하기 전인 2의 x승에 알파 넣은 거 2의 x승에 베타 넣은 거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 마무리 해주시면 되죠. 보시다시피 얘는 t1, t2 곱한 거 얘는 t1, t2 더한 거죠. 그래서 너분의 너 1분의 3이 되겠죠. 답은 3이 나온다. 괜찮아요? 마지막에 근과 계수 관계 마무리한 것까지 유사하죠? 방금 했던 거랑?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그래프를 잘 봐주셔야 돼요. 보시면 절대값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는 k죠, 는 k.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고 싶대. 서로 다른 4 실근 k값의 범위죠. 앞선 문제들 1번부터 6번까지와 가장 큰 차이라면 얘는 실제 실근의 값이 뭐가 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실근을 직접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t1 곱하기 t2, t1 더하기 t2 이런 것들의 값을 어쨌거나 계산을 해줘야 됐다면 얘는 값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 오로지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냐면 4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는 건 요거 그래프 그려서 거기다가 는 k 갖다가 그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기 위해서 요거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갔죠.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갔다는 거는
0보다 작은 부분은 0보다 큰 부분을 대칭시켜서 우리가 그려주시면 되고요. 0보다 큰 부분은 원래 그냥 2의 x승 마이너스 2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얘가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되고 원래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클 때만 요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데칼코만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0일 때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x축이 한 요 정도 지나가서 얘가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여기가 2가 됩니다. 1이 되겠죠. 자, 는 k를 갖다가 긋는 거니까 우리는 k 값이 사이로 지나가면 되겠네요. k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인수분해니 뭐니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고 이제까지 앞에서 했던 문제들과는 조금 형태가 다르다. 그 다음에 8번. 8번이 지수 기본 부등식이죠. 완전 기본 부등식.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정리를 할 거면 밑을 통일을 하셔야 되는데 밑을 통일할 때 가급적이면 밑을 1보다 큰 형태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즉 밑을 2분의 1로 통일할 수도 있고 2로 통일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밑을 1보다 큰 형태로 통일을 하는 게 마지막에 부등호 방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실수가 덜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4분의 1이라는 거는 2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2에 너에다 마이너스 2승해서 4x 빼기 2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8의 x 플러스 4는 2의 x승이 2의 3승이죠? 2의 3승 3x 플러스 1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랑 이제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이쪽이 더 크거나 같길 바라는 거니까 지수끼리도 비교했을 때 4x-2가 3x-2보다는 더 작거나 같은 거니까 넘어가 보시면 x 넘어오면 14가 되겠죠. 이렇게. x는 1부터 14까지 14개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볼게요. 5번 너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9번 보시면 모든 실수 x 밑줄 그리고 5의 x승 동그라미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4 곱하기 5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크다 0. 자, 모든 실수 x는 5의 x승 입장에서는 지수 자리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너를 t라고 했을 때 t는 0보다 큰 이러한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2차 식의 형태로 우리가 바꿨을 때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너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원래는 판별식을 써도 될 때가 있고 쓰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준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t는 2에서 대칭축이 있죠. 대칭축. 이 대칭축이 우리 0보다 큰 범위에 포함돼요. 이렇게 대칭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판별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4 빼기 a 플러스 1 작다 0. 자, 근데 만약에 옆에다가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만약에 t제곱 플러스 4a t 플러스 a 마이너스 1 크다 0이었다면 만약에 이렇게 됐더라면 이 부분에서 t는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고요. 너는 0보다 작거나 같죠. 즉 얘는 우리 범위에 속하지 않았을 거야. 이 경우에는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판별식으로 풀지 않고 그래프를 그렸을 거라고.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자, 여기가 정확하게 0일 텐데
즉 우리 요 부등식은 0보다 클 때만 성립하면 되는 거라서 x축이 이렇게만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꼭 판별식이 0보다 작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즉 뭘 대입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t에다가 0을 대입해서 0을 대입한 얘가 a-1이거든. a-1이 0보다는 크거나, 사실은 정의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같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문제가 전혀 해답이 달라지죠. 그죠? 이렇게 달라지더라.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변형이 되면 더 불편한데, 그것도 해볼게요. 봐봐. 요게 제일 쉬운 형태, 판별식으로 풀리는 형태. 얘는 판별식을 쓸 수 없는 형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치워냈는데 이렇게 됐어. 자, 만약에 치환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선 두 경우와도 또 다르지, 그지? 앞선 두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어쨌거나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근데 얘는 대칭축의 위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칭축은 2분의 a죠, 2분의 a. 그럼 이 경우에는 원래는 어떻게 풀어줘야 돼? 너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너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고. 이 경우에는 0을 대입한 3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고. 이렇게 교집합 해줘야 된다고. 너랑 너 교집합, 너랑 너 교집합, 이렇게 해서 합쳐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수학 상할 때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풀죠? a를 포함한 이 부분을 싹 넘겨요. 이렇게 t제곱 플러스 2 크다 a에 t 빼기 3. 자, 요거를 만족하면 돼요. 이렇게 식의 구조를 바꿨을 때 이거는 여러분이 수1뿐만 아니라 수2, 미적분, 나중에 뭐 수학상 뭘 하든지 마찬가지인데 주어진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우리가 식의 구조를 조금 바꾸어서 내가 판단하기 편안한 형태로 바꿔주시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 부등식은 이와 같은 2차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역시 이와 같은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일 수도 있지만 너를 넘겨서 이와 같은 2차식이 다음과 같은 3,0이라는 정점을 지나고 A라는 기울기를 가지는 그 직선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그림을 그려서 풀어내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그려볼게. 이거 실제 있는 기출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3은 한 요 정도 있겠죠. 그죠? 그럼 봐봐. 직선이 너보다 아래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지나가면 되냐면 예컨대 이렇게 지나가면 돼. 그지? 왜냐면 우린 0보다 클 때만 궁금하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정확하게 경계가 어디가 되냐면 요때가 된다고. 너랑 너를 지나갈 때 이렇게. 즉 A는 이때가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쭉 돌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이쪽으로 가다는 것까지는 괜찮고 가다 보면 분명히 너랑 접하는 이런 순간이 생겨요. 그죠? 그 순간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그때의 판별식, 여기서 이제 판별식 뭐 쓰면 나오겠죠. a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8은 뭐 0 예컨대 선생님 숫자를 맞춘 건 아니라서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근데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어쨌거나 a 값이 나오겠죠. 그때 a 값이 뭐가 나온다고? 요거 두 기울기 중에서 더 큰 쪽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때가 a가 6 더하기 루트 36 44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너는 너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다. 2루트 11. 요 정도까지는 내신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를 한 번에 그려서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그래프를 따로 쪼개서 그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언제 다시 사용하게 되냐면 잘 기억하세요. 이건 우리가 삼각함수
방부등식을 할 때 치환을 해서 푸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치환을 했을 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판별식을 못 쓴 이유는 t라는 것에 대해서 제한 범위가 있기 때문이야. 그지? 우리가 정의역에 제한이 들어가면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대칭축이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지수함수까지는 괜찮아.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만 나누면 되니까. 근데 삼각함수는 어때? 사인함수, 코사인함수는 범위가 어때요? 보통 치환하면 범위가 마일부터 1까지지. 그지? 예컨대 sin x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t는 마일부터 1 사이잖아. 그럼 대칭축의 위치도 경우를 나눈다면 몇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야?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세 가지로 나눠야 되죠. 세 가지를 다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풀어낸 다음에 각각 교집합한 다음에 세 가지를 합집합을 해야 된다고. 즉 그런 식으로 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쪼개서 풀어내는 방법 삼각함수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수1뿐만 아니라 당장 여러분이 수학 상할 때도 많이 쓰셔야 돼요. 수상에서도 이런 거 본 적 있지? 여기에 대칭축에 이제 미지수 들어가는 형태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쪼개서 풀어주시는 게 유리하다. 됐죠? 요건 이제 9번 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10번 자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너의 진리집합 PQ 근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P가 Q를 포함하고 있으면 되죠. 이제 요걸 찾는 거지.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 요걸 찾는 게 필요 조건인 거죠.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볼까? A는 1보다 크다 그랬고 요거 P라는 거는 넘겨보시면 A분의 1 4의 X승 4의 X 빼기 3 마이너스 그러니까 넘기면 A분의 1 3X 보시다시피 지수 부분이 밑이 같으니까 얘네끼리 비교하시면 되는데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너는 4X 빼기 3 쪽이 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의 2X 마이너스 29 A의 X 더하기 54 작거나 같다 0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너를 가지고 인수분해가 되죠. AX 빼기 2 AX 빼기 27 이렇게 된단 말이지. 즉 너의 범위는 AX승 2보다 커나 같고 2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Q가 P에 포함되고 싶은데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범위고 얘는 AX에 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양변에다 로그를 취해 주시는 게 맞고 근데 나는 어차피 A가 1보다 크다는 걸 아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건 어때? A의 X승 A의 3승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A의 3승이 너보다 좀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그러면 요 범위가 너를 포함하게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3승 쭉 이쪽 너는 2, 27 이렇게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끝났죠? A는 최소값이 3이 된다. 넘어간다. 자, 11번 fx, gx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주고 요거를 만족하는 해를 구해달래. 그러면 부등식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수 부등식이고 밑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밑은 통일되어 있어요. 이거랑 이렇게 사실 밑이 루트 2분의 1인 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지? 밑이 서로 같은 게 중요한 거고 밑이 1보다 작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식을 정리하면 fx 쪽이 gx보다 오히려 더 작아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럼 너를 이용해서 그림에서 그냥 찾으라는 거야.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는 범위는 c부터 d까지. 그 다음에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군데죠. 그래서
x는 작다 a, x는 c보다 크고 d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 넘어가서 12번을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볼게요. 12번 풀어보세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라. 이제 부등식이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안 나오고, 야 부등식에 해를 줄 테니까 미지수 같은 걸 한번 결정해봐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게 조금 더 형태가 어렵습니다. 풀어보세요. 지수로그 방부등식 쪽은 사실은 수학상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a 자, 봅시다. 일단 인수분해는 했죠. 그죠? 마이너스 8이랑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2의 x승 8 마이너스 a 또는 8 2의 x승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8이라는 거는 어차피 2의 3승이에요. 너는 2의 3승이죠? 우리가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정확하게 2개라는 거는, 이 경우에는 x가 3보다 작은 정수가 2개인 거지. 그지? 즉 x 입장에서 될 수 있는 거는 2, 1, 그 다음에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거는 마이너스 a 입장에서는 2의 1승보다 마이너스 a는 좀 작아야 됩니다. 그죠? 같으면 안 되죠. 너가 2의 1승이 되면 2의 1승보다 2의 x승이 크니까 x가 1이 되는 게 안 돼요. 그 다음에 2의 0승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 괜찮죠. 얘가 2의 0승이 되면 2의 0승보다 크고 2의 3승보다 작고, 그래서 1, 2 두 가지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럼 이번에는 너가 3보다 커야 되니까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면 안 되죠. 즉 5까지가 된다는 얘기는 2의 5승보다는 마이너스 a가 좀 커야 되고 2의 6승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개수 나오고 여기서 개수 나옵니다. 이거 몇 개 나오냐면 32개 나오고요. 여기서 1개가 나오죠. 보통 이 1개를 많이 놓친다. 답은 33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됐어? 쑥 맞았어? 14번 봅시다. 자, 로그 방부등식이죠?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해봐라. 로그 방부등식은 딱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진수 조건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진수 조건, 로그 방부등식 옆에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이렇게 진수 조건의 개수는 곧 로그의 개수와 같아요.
그래서 진수 조건을 다 써놓고 마지막에 찬찬히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진수 조건 x제곱 마이너스 3 크다 0이죠? 근데 보니까 x제곱 플러스 3은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진수 조건 한 개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 보시면 너랑 곱해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9 너가는 27 이렇게 되겠죠? 27 그러면 x제곱은 넘어가니까 6이 되네요. 이렇게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3이 그때 0보다 큰 거 괜찮죠? 그래서 모든 시그의 곱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되죠. 뿔마 루트 6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고 싶대. 순서쌍 개수고 역시 진수 조건 다 써줄게요. x 플러스 1 0보다 크고요. y 플러스 2 0보다 크고요. 2y도 0보다 크죠. 진수 조건상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포함이 되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y는 0보다 크네요. 자,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밑을 통일을 시킨 상태에서 식을 정리하시면 x 플러스 1 y 플러스 2 너는 3을 곱하니까 6y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럼 넌 xy 더하기 2x 빼기 5y 더하기 2는 0 정수 xy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수 부정방정식 풀 거라는 거 보이죠? 그죠? 요거 다시 인수분해 x 빼기 5 y 플러스 2 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넘어가면 8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 뭐 이상한데? 거꾸로인데? 너가 마이너스 10 근데 실제로는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되죠? 이제 갔죠? 플러스 2니까 원래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차피 xy가 정수라는 거는 얘네도 정수예요. 즉 될 수 있는 순서쌍이라는 거는 너의 약수인 1, 12, 2, 6, 3, 4, 4, 3 거꾸로 6, 2, 12, 1 이런 게 가능하죠. 6가지가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얘네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기왕이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둘 중에 암호에다가 넣어줍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차피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 y 플러스 2는 0보다 커요. 곱해서 12가 됐다는 거는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란 얘기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5 빼기 x의 범위를 생각해 볼까? 여기서 5 빼기 x를 해보면 6보다 작은가요? 이렇게 x 넘어가고 1 넘어가고 양변에다 5를 더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는 6보다 작아야 되죠. 즉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만큼은 안 돼. 그지? 되는 거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가 되는지를 보자고. 자, 일단 y 입장에서 요거는 4개 다 괜찮죠. x 입장에서 1, 2, 3, 4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4개의 순서쌍이 나옵니다. 괜찮니? 얘는 막말로 로그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그냥 정수 부정방정식 문제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시 수학상의 범위에 속한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것들을 막 섞어요. 수학상에서 어려웠던 것들. 부정방정식, 뭐 2차식의 근의 분리, 뭐 이런 것들. 넘어가서 15번.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 근데 너의 두근은 알파분의 5, 베타분의 5.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식을 보시면 얘는 로그 5의 x에 대한 2차식이죠. 마이너스 5 로그 5의 x
마이너스 3는 0. 그럼 로그 5의 x를 t라고 치환했다고 치면 로그 5의 알파랑 로그 5의 베타가 곧 두 근이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있고요. 두 근의 곱이 있죠. 너는 얘는 합이니까 5, 곱이니까 마3. 이렇게 쓸 수 있죠. 원래 이제 t로 놓고 너가 t1, 너가 t2, t1 더하기 t2, t1 곱하기 t2 이런 식으로 놓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을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분의 5, 베타 분의 5래. 그럼씩 다시 로그 5의 x의 제곱 더하기 a의 로그 5의 x 플러스 b인데 너를 이렇게 써도 되니? 로그 5의 x 빼기 로그 5의 알파 분의 5 곱하기 로그 5의 x 빼기 로그 5의 알파 분의 아니지 베타 분의 5 이렇게 써줘도 되나요? 그죠? 지금 로그 5의 x 입장에서 2차식이니까 x자리에 알파분의 5랑 x자리에 베타분의 5가 들어간 각각 로그 5의 알파분의 5, 로그 5의 베타분의 5가 두 실근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b를 구하고 싶은 건데 마지막에 a 마이너스 b의 값을 물어보는 거지, 그지?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서 요거 두 값을 이용을 해서 각각 a, b를 구한 다음에 a에서 b를 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의 형태로 표현을 해놓고 나면 a 빼기 b를 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a 빼기 b의 형태를 만들어내려면 로그 5의 x를 기준으로는 뭘 대입하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한 단계를 생략을 했다고. 원래는 이거 계속 t로 치환하고 2차식으로 바꿨지, 그지? 근데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걸 계속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로그 5의 x를 통으로 본다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a 빼기 b를 구할 수 있죠? 두 명이니까 둘 중에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빨리 알자. 로그 5의 x에다 뭘 대입하면 되죠? 뭐가 들어가면 우리는 a-b의 형태가 한 번에 얻어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죠? 로그 5의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즉 여기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 너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실제로 x에다가는 5분의 1을 대입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대입을 하면 좌변의 식이 1 더하기 1 빼기 a 플러스 b가 나온다. 문제에서는 어차피 이 부분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지? 그럼 우변은 너가 마이너스 1인 거고 너가 마이너스니까 사실은 플러스로 바꿔줄까? 이렇게 바꿔줘도 되나? 그죠? 마이너스 둘 다 곱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식 정리해볼까? 너는 그럼 이렇게 나와. 2 빼기 로그 5의 알파 곱하기 2 빼기 로그 5의 베타 요게 나오고요. 그 값이 뭐냐면 요 값이에요. 요 값 전체. 그럼 요거에서 1 뺀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근데 이것도 역시 여기서 내가 굳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풀지 않아도 원래는 이 구조가 로그 5의 x 마이너스 로그 5의 알파 로그 5의 x 더하기 로그 5의 알파 아니지? 빼기 로그 5의 베타였거든. 그럼 내가 잘 봐. 이런 구조를 만들고 싶으니 다시 로그 5의 x자리에 이번에는 2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 이해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항식 2차식의 어떤 근과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항등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2 갖다 넣어주시면 4 빼기 10 빼기 3 이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9 나오죠. 그래서 요거 우변 마이너스 9 나오고요. 마이너스 1 해주고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b는 10이 나옵니다. 답은 5번에 있죠?
요거 이해가요?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은 수학 상의 것을 많이 썼다고 내가 상당히 항등식 느낌을 많이 살려서 풀었죠. 이거. 원래는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돼. 그냥 이거 다 전개해서 연산해서 풀어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걸 항등식을 통으로 사용을 하면 훨씬 연산이 줄어요. 연산이. 넘어갑니다. 16번. 다음과 같은 부등식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 그 다음에 다시 감마부터 델타까지일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로그 부등식이니까 지금 요거 너가 일단은 0보다 커야 되죠? 진수 조건. 그 다음에 너가 5보다는 작아야 된대. 로그 5의 우변이 1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너는 마이너스 9기 때문에 판별식이 무조건 양수가 나와요.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상황이거든. 즉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0이 여기 있고 5가 한 요 정도 있을 거라고. 근데 실제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구해도 상관은 없겠지. 여기가 알파, 너가 베타, 너가 델타, 감마, 너가 델타. 즉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다 구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마지막에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런 것들을 다 더하고 싶대요. 그럼 당연히 나는 대칭 축인 누구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4를 한 것이 곧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합이 되겠죠. 이런 거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편이 훨씬 더 좋다. 누가 꼭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다 구해달라고 한 거 아니지, 그지? 그래서 직접 구하지 않아도 대칭성을 활용하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17번. 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지수함수 형태랑 로그함수 형태랑 섞여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그 너가 이렇게 곱하기 2의 x 플러스 1 너가 더하기 6 플러스 로그 2의 a 는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밑줄 치시고 우리가 2의 x승이라는 걸 치환을 한다면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t 입장에서는 거기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t에 대한 2차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돼야 돼요. 그래서 x 입장에서는 아무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만 2의 x승으로 치환한 t는 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돼야 되고요. 식 정리해보시면 t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의 a t 더하기 로그 2의 a가 되겠죠. 6 더하기 로그 2의 a구나. 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하는 거 알죠? 어떻게 하면 돼? 너의 합, 곱, 판별식 세 가지죠.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거 합이 0보다 클 것, 곱이 0보다 클 것, 너의 판별식이 0보다 클 것. 그러면 너가 0보다 크면 넌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요거만 하면 되죠. 일단 a는 1보다 크다. 두 번째 판별식 써줄게요. 짝수근의 판별식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크다 0. 로그 2의 a 입장에서는 3이랑 마이너스 2 사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 거꾸로인데? 거꾸로다, 거꾸로. 크다 0이니까, 그지? 이렇게.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로그 2의 a가 3보다 크거나 이렇게. 근데 a는 1보다 크죠? 로그 2가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너는 안 돼요. 요건 되겠죠? a는 크다 8이 되나요? 자연수 a의 최소값은 9가 되겠네요.
괜찮아? 넘어갑니다.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가 알파부터 베타일 때 너의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해보자. 보시면 지수함수, 지수 부등식, 얘는 이제 로그 부등식 둘 다 풀어달라는 거지. 앞에 거는 쉽네요. 너를 4의 x승 마이너스 16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48 작거나 같다, 아니지? 크거나 같다 0. 그럼 얘는 어쨌거나 2의 x승을 가지고 이제 2차식의 관점으로 보면 4랑 12, 그지? 즉 2의 x승이 4보다 작거나 같든지 2의 x승이 12보다 크거나 같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로그 2의 x를 편의상 t라고 치환을 하면 t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12 t 넘어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로그 2의 9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2죠. 너가 작거나 같다 0. 그럼 잘 보시면 얘는 사실은 누구냐면 2 더하기 로그 2의 3이에요. 그죠? 얘는 2 곱하기 로그 2의 3이지. 즉 t 입장에서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2랑 로그 2의 3으로 로그 2의 3 로그 2의 4. 그죠? 2는 로그 2의 4니까 밑이 로그 2의 원래 x니까 너가 이렇게 끝났죠? x는 3보다 커 나왔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교집합 끝났습니다. 그럼 해주면 되지?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너는 안 되고요. 교집합이 요거 하면 되죠? 얘는 로그 2의 12보다 커 나갔다. x가 커 나갔다. 로그 2의 12. 근데 로그 2의 12는 3과 4 사이의 값이거든.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로그 2의 12 커 나갔다 x 작거 나갔다 4. 이렇게 알파벳도 다 나왔죠? 그 다음에 19번. 저 괜찮니, 성우야? 괜찮아요? 자, 두함수 fx, gx 그림 있을 때 요 로그 부등식 한번 구해봐라. 얘도 이제 아까 지수 부등식 한 거랑 비슷해요. 다만 진수 조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진수 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 자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그 2분의 1의 fx 너가 작거나 같다 로그 2분의 1의 gx. 일단은 부동호 방향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fx보다는 gx 쪽이 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둘 다 0보다는 커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진수 조건 때문에. 자,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가 BCD 그리고 이렇게 너가 E, 너가 A 이쪽이 GX, 이쪽이 FX인데 어쨌거나 FX가 더 큰 쪽을 찾자. FX가 더 큰 쪽은 여기랑 여기에 있죠. 그죠? 이렇게 그 중에서도 GX가 0보다 더 큰 쪽은 얘는 안 되죠. 얘는 GX가 이 부분에서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만 돼요? 여기만 되네요. C부터 D까지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인데 0부터 2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로그 부등식이 성립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얘처럼 이제 밑이 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죠. 굉장히 특이하게 로그 fx의 gx거든. 그래서 이 부분 밑 자체도 fx의 형태로 되어 있고 너가 1보다 크다고 하고 있는데 1이라는 건 사실은 로그 기준에서는 fx의 fx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f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fx가 1보다 작을 때.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gx가 fx보다 더 크고 fx가 1보다
크고 이렇게 되겠죠. 진수 조건은 이 부분에서 처리가 됩니다. 너는 fx가 1보다 작다는 것은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즉 gx 쪽이 더 작아야 돼요. 그럼 0보다 gx가 크고 너보다는 fx가 크고요. 너는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거 만족하든지 요거 만족하든지 이렇게 그림을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얘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얘는 지금 진수 조건 자체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거 보이죠? 여기가 A, 너가 B, C, D, 그다음에 너가 E, 너가 1, 너가 F, 너가 G. 자, 그럼 첫 번째 1보다 F가 위에 있고 GX도 더 위에 있는 경우. 1보다 F가 위에 있는 경우는 너랑 너야, 맞지? F가 요거니까 1보다 위에 있는 경우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에요. 근데 GX가 그때 더 위에 있는 거는 없죠. 그죠? 어느 경우에서? 이거겠지. 자, 다시. F가 1보다 아래에 있어. 1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GX가 더 아래에 있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야.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여기랑 이쪽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딱 여기밖에 없어요. 보여? 순서대로 이렇게 있지. 1, fx, gx. 그지? 그래서 답은 A부터 B까지. 이렇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